자, 우리가 흔히 외노자라고 부르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 자, 이 부분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금 사태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교역이 이렇게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분기만 해도 교역이 한 12% 정도 줄어들었대요. 전 세계에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심하고 WTO는 올해 한 30%까지 줄어들 수도 있다. 최대치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1929년에 대공황이 시작되고 1933년이 됐을 때 세계의 교역이 37%까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 교역이 40% 이상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대공황적 상황이 전개되면 이제 상품이나 자본이나 이제 인력의 이 교류가 중단되는 것이 흔히 나타납니다. 대공황 때 우리가 그걸 체험을 했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다시 이 코로나로 대공황에 버금가는 지금 경제적 붕괴를 체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우리가 느낀 게 많아요. 한국의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깔아놨죠. 대만이나 중국에. 그런데 우리가 돈 들여서 깔아놨는데 코로나 났다고 한국의 기업인이 거기 들어가는 것을 초반에 다 막았습니다. 이제 조금 이렇게 풀리니까 뭐 중국이 패스트트랙에서 선심 쓰는 척하고 대만도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좀 들어가게 하고 하지만은 아직도 제대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해요. 그 공장을 관리해야 되고 중국의 이 중소기업 운영하는 사람 보면 지금 몇 달째 못 들어가고 있다. 지금 들어가는 사람은 삼성이나 LG 같은 특수한 데만 들어간다.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초청장을 받을 수가 없으니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내 공장 만들어 놓고 지금 아무 손을 못 쓰고 속수무책이다. 심지어 어떤 분은 해외 공사한다고 중소기업 하는 분이 매덕을 갖다가 투자해 놨는데 들어가지 못해서 다 날려버렸다고 이야기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해외에 깔아놓은 내 장비나 설비 공장이나 또 내가 고용한 사람들이나 한국에서 또 내가 기술자를 보내는 거나 이런 것이 코로나가 되니까 별 소용이 없다라는 걸 실감을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 한국에 와 있는 외노자들이 코로나가 한국에 초반에 2월 이제 이 말쯤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러니까 전부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 왜? 한국에 있다가 코로나 걸릴까봐 돌아가자고. 요즘 거리에서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좀 덜 보여요. 자,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들은 한국을 좋아서 한국에 살러 오고 한국을 정말 이해하러 온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왔죠. 경제적 목적 때문에 온 겁니다. 자기 나라에 있는 가족을 갖다가 먹기 살리려 또 자기 돈 벌려 기회를 잡으러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는 돈만 벌어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버는 돈의 일부만 소비하지 대부분은 자기 나라로 다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이건 경제적으로 봤을 때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월급을 받으면 그걸 한국에서 쓰고 또 많이 쓰고 또 일부 남는 부분은 한국에서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겠죠. 그래서 국부가 유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국부가 유출되는 겁니다. 근데 외국인 노동자 중에도 합법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불법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지요. 근데 이게 들어오게 된 개요가 90년대 후반부터 산업연수생 제도가 생기면서 지금 2020년까지 그 산업연수생 제도로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노동시장에 이 저임금 노동시장 특히 3D 업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한국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잘 안 하려 하니까 이제 한국에 그나마 남아있는 업종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요는 공식적으로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불법
체류자로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했지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또 일부 한국 업주 중에 악독한 사람은 그걸 학대한다든가 또 임금을 체불한다든가 이런 또 산업재해가 발생한 걸 책임지지 않는다든가 우리 내부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또 그 사람들을 외국인 노동자를 돕는 뭐 종교단체나 단체도 만들어졌고 거기에선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문제에서 이게 마치 이 월남전에 관해서 새삼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은 선한 피해자들이고 우리가 가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좀 만들어가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 따르는 당연한 외국인들의 그 노동자들의 범죄들도 지금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기사를 보면 한국의 한 농장에 고향의 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태국 국적이라는 겁니다. 40대 60대 한국 여성을 찌르고 달아났다는 거예요. 자, A씨는 이 농장에 고용된 노동자고 이 찔린 사람은 농장 주의 아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주인을 찌르고 도망을 간 거죠. 또 반면에 며칠 전에 보면 한국 시위를 보고 웃었는데 아마 화물연대 노조. 그런데 이 웃다가 또 그 노조원들이 때렸다 하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서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요.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가 범죄를 일으킨다. 또 하나는 외국인과 국내 노동자들 간의 이 적대감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금 젊은 청년층일수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판 강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과거에는 한국 사람이 안 하려고 해서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왔다 하지만은 최근에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이제 외국인이 차지하는 업종들이 다 정해져 버려서 이제 한국 사람이 그들과 취업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취업 환경이 한국 내부에서 계속 악화되다 보니까 최근에 그 인력 시장에 보면 새벽에 옛날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가던 농장에서 일하는 일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이제 한국인 노동자한테 오면 서로 손들어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그런 일들은 3D 업종이라고 해서 한국 사람이 하면 마치 천하거나 힘든 일처럼 생각을 했지만은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일 자체도 없어서 못하는 거다는 거죠. 자, 처음에 이런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던 90년대 초반에는 노태우 정권 때죠. 경제가 상당히 호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87년 이후에 한국에는 이 노조가 활성화되고 최저임금제가 도입되고 임금이 갑자기 높아지지요. 그리고 또 경기도 좋았기 때문에 질 좋은 일자리도 생기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 글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다 하던 열악하고 임금 수준이 낮은 3D 업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대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염전이라든지 또 무슨 각종 어선, 수산업, 또 농촌의 일자리, 또 무슨 가구 공장이나 가내 수공업 같은 일자리, 또 좀 위험한 일자리 이런 것들은 다 외국인이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그 사이에 개방이 되면서 중국, 조선족, 몽골인 등이 대거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70%가 이 사람들이고요. 동남아 출신들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러시아 계통의 중앙아시아 나라 사람들도 꽤 들어와 있고 파키스탄이나 뭡니까? 네팔 뭐 이런 데 사람도 좀 들어와 있지요. 스리랑카 같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바라볼 때 학대 차별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뭐 산재라든지 또 그들에 대한 이 임금 체불 학대 이런 거 있지만 이제 그런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가 하면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도 그 수준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 수준으로 사실상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라고
지금 불법 고용을 하고 불법 체류자를 악용하는 것은 소수고요. 사실상 그들의 임금도 상당히 올라가 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자, 뭐 그 사람들은 한국에 떼돈 벌려고 왔는데 왔다 보면 또 외국에 가서 일을 하면서 떼돈 벌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피해를 본 사람도 있고 다친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는 자국에 돌아가서 한국에서 벌어온 돈으로 잘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마치 이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학대하는 쪽의 문제로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이 양상이 좀 달라져서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갈등을 하는 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외노자 자신들과 그들을 조금 쉽게 부려먹을 수 있는 고용주나 또 외국인 노동자 제도를 통해서 좀 덕을 보는 중간에 브로커나 또 정치인들, 그런 걸 외국인 노동자 데려와서 이제 하도록 해주는 정치인들 정도고요. 그런데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돌아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생활 환경은 최소로 유지하면서 버는 돈의 대부분을 송금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소비 성향이 높은 한국의 노동자들은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그리고 한국의 내수 시장은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준 월급이 그게 몇만 명일 때는 몰라도 지금 외국인이 300만 명이고 그 중에 상당수가 국내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 자체가 유실되고 망가지는 지금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사회의 고유한 이 지역 사회가 외국인들이 와서 살기 시작하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곳곳에서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구로동, 대림동, 저 안산 이런 데서 다 무너져 가는 부분이 많이 보이지요. 그리고 범죄도 굉장히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터키에서 데려온 사람과 이 동독 지역에 사는 지금 상대적으로 낙후된 독일인과 사이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라도 받아들여서 이제 한국에 귀화시켜서 가야 된다. 한국의 인구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이 맞나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요, 코로나라는 이런 사태가 생겨버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한국에서도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외국인한테 굉장히 의존하던 두바이 같은 데는 지금 인구 유출이 심화되어 가지고 가서 잘 안 온다는 거예요. 6개월 내에 기업이 70%가 폐업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나라가요, 지금 대표적인데 전체 인구가 940만인데 이 중에 자국민은 108만 명이고 832만 명, 88.52%가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다 돌아가 버려가 두바이가 지금 완전히 망가질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비상사태를 해제를 선언했는데 일자리가 없는 외국인은 돌아가라고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완전히 세상이 변했다고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일자리가 없는 외국인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세상이 완전히 변했다. 뉴질랜드가 세금으로 그들을 지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본국으로 가라. 그렇게 말을 했고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됐을 때 외국에 나가 있는 뉴질랜드인도 외국에서 다 돌아가라 해서 돌아왔다. 그래서 8만 명이 들어왔고 계속 귀국이 되고 있다. 지금 뉴질랜드에 38만 명의 외국인과 이주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돌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세계가요, 다 이제 외국 사람들은 다 보내버리는 이런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 미국의 각종 취업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사람, 미국의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을 미국 내에서 하려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친척이 취업을 위해서 초청한 사람 다 돌아가다 이제 맞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 추세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젊은 사람들 새로 뽑는 데가 아예 없습니다. 취직할 일자리가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외국인이 하던 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나치게 월급이 낮다면 외국인 일자리 등이 고용을 한국인 노동자를 할 때 정부가 돈을 보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외국인이 하던 일자리도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한국에서 100만 개, 150만 개 넘는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정리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고요, 봐왔고 인도주의니 어떠니 하면서 별의 별소리를 다 했고 심지어 예멘에서 불법 취업하러 온 사람까지 뭐 망명 처리하니 어쩌니 별소리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요, 코로나로 그런 시대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로나가 한국에 좀 처음에 많이 번지니까 전부 다 가는 거 봤죠. 그들은 결국 한국에서 이익을 취하러 온 것이지 그 이상 이하로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냉정한 것 같지만 이게 진실이고 세계가 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문을 닫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뉴질랜드요, 한국보다 훨씬 더 인도주의적이고 고상한 나라입니다. 저런 나라에서도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한국은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정리할 시간이다. 지금 노동 현장에 가보세요. 중국인 조선족들이 서로 간에 완전히 판을 짜가지고 한국인 노동자를 노가다 현장에서 배제시키고 있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을 다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국가 정책으로 서포 15조에 제가 언급하고 있지만 외국인 다 등록제를 실시하고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전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해야 된다. 이게 거구나 이런 게 아니라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우아한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마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의 노동자들도 숱하게 앞으로 한국으로 쫓겨서 들어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외국에 개방을 해놓고 있어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래서 서포 15조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딱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언을 했듯이요.